생활비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채널 뉴런TV입니다. 오늘은 강남 엄마에게 들려주는 세금 이야기 편이고요. 강남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저희 채널에 종종 댓글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 댓글 내용 중에서 일부 저희가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궁금하시죠? 저희 한강 이남에 사는 강남 엄마 질문해 주세요. 제 주변에 많은 전업인데요. 그 전업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남편 그 월급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비를 쓰거나 남편 카드를 썼을 때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생활비를 쓴 경우에 증여세가 이제 부과될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비에 대한 증여세 이슈네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으로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에 하나로 생활비를 꼽고 있고요. 하지만 생활비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또 이게 그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해놓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중에서 만약에 생활비를 일부 저축했다, 또는 부동산을 샀다, 차량을 구입했다, 거기서 주식을 샀다, 이런 경우 결국 이제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은 거죠. 그런 모은 자금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활비에 대해서 사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막 주변에 사례를 듣다 보면 생활비를 모아서 정말 어떤 그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해서 재산을 이렇게 불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하고 친하게 지내시다가 부동산을 이렇게 하나 사거나 아니면 은행원하고 친하게 지내셔서 어떤 이런 상품,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돈을 불리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불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각각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금융재산,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이제 불리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요, 저축했던 자금 있잖아요. 생활비 일부를 아껴가지고 저축했던 자금을 이렇게 불렸어요. 이만큼 불렸어요. 그럼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생활비 이만큼 모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난 부분 있잖아요. 요거까지 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만약에 운용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금 그거와 다르게 좀 심플합니다. 만약에 생활비를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이만한 자금이 모였겠죠? 그걸로 부동산을 샀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강남 땅도 굉장히 강남 엄마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싸던 때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A동에 사는데 B동 누가 이사 갔다더라. 그 집 우리가 사자 해가지고 요만한 돈을 주고 사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큼을 두고 샀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만큼이 됐죠, 정말. 3억, 예를 들어 3억에 샀는데 지금 30억이 되고 막 그런 자금들이 된 거죠. 근데 부동산은 깔끔하게 취득했을 때 당시를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요 자금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배우자들 간에는 사실 증여세를 잘 안 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만 해도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서로 그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증여세상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액이 좀 다르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 취득하는 당시의 법조항을 보긴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취득하셨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불리신 분들은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생활비는요. 이체를 받지 마시고 그냥 남편 계좌에 그냥 자금을 머물게 한 채로 남편 카드로 이렇게 생활비를 결제하시는 것, 그게 생활비 증여 이슈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좌로 딱 이체를 받으셨다. 만약에 계좌를 계속해서 이체를 일부 금액을 받고 계시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금을 어느 범위까지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그 카드 기록이나 결제 내용, 즉 뭐지 가계부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거를 꼼꼼히 작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그 강남 엄마들께서 이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낼 여지가 많이 줄어드시는 겁니다. 생활비로 받으신 자금은 반드시 생활비 명목으로 쓰셔야 나중에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우리 강남 엄마들께서는 이 기회에 잘 알아두시고 그렇게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비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